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드디어 원피스 1147화 전체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엘바프 전장은 이제 혼란과 충격의 연속입니다. 이번 화는 라이조와 야마토가 표지에서 등장하며 시작됩니다.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야마토는 후지오를 물리친 장면 속에서 위용을 드러내고, 이 장면은 앞으로 이어질 전투 구도에 대한 암시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장면은 다시 엘바프로 전환됩니다. 로빈과 함께 있는 사우로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신의 기사단은 절대로 죽지 않으며 이기기에는 너무 강력한 존재들이라고 말하죠. 그는 로빈에게 지금은 정면 대결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 싸워야 할 때라고 경고합니다. 이들의 회피는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엘바프의 미래를 위한 저항의 방식이었습니다. 한편 군코는 밀짚모자 일행을 자신의 능력으로 포획합니다. 강력한 환상 능력을 이용해 그들을 꿈속의 감옥에 가두고 그중 브룩을 따로 호출합니다. 그는 브룩이 소울 열매의 능력자라는 걸 알아보고 자신을 위한 노래를 만들며 음악 노예가 되라고 강요하죠. 하지만 브룩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는 루피 덕분에 두 번째 삶을 얻었고 이미 충성을 맹세한 존재, 그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장면은 브룩의 신념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명장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 소머스는 10명의 거인족 아이들이 있다고 선언하며 그들을 구원하려면 엘바프의 학교와 도서관을 파괴하고 세계 정부에 충성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교육과 지식이 거인들을 무력하게 만들었다고 믿으며 그것을 없애고 다시 용병으로 되돌리려는 속내를 감추지 않습니다. 그런 소머스의 발언은 로빈에게 결정적인 전환점을 가져옵니다. 그녀에게 있어 지식은 삶의 전부였고 오하라의 비극을 떠올리는 그녀에게 도서관의 파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로빈은 오하라에서 아이였던 시절과 달리 이제는 자신이 직접 싸워야 한다는 사명감을 품습니다. 그녀는 각성했고 이 싸움의 한 축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코퍼 가반이 등장합니다. 그는 콜론을 납치당한 것을 목격하고 리플리와 조우합니다. 리플리는 그에게 자신의 아들을 꼭 구해달라고 간청하고 가반은 말없이 결의를 다지며 콜론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동시에 로빈도 싸움을 준비하며 한 걸음 나아가죠. 이 와중에 엘바프 전역에는 새로운 위기가 닥쳐옵니다. 위대한 에이리코가 추락합니다. 거대한 전사 해적단이 맞서 싸워야 할 적은 다름 아닌 꿈속의 괴물. 이 괴물은 그들의 아내처럼 생겼지만 훨씬 거대한 존재로 전사들의 트라우마를 자극하며 전투 의지를 앗아가 버립니다. 이 장면은 시종 일관 무게감을 유지하던 전개 속에서 아이러니한 코믹함을 불어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챕터는 압도적인 비주얼로 마무리됩니다. 소머스는 가시로 만들어진 드래곤 혹은 뱀 같은 생명체를 타고 등장합니다. 그것은 그의 능력의 정점을 상징하는 듯했고 그 위용은 전장의 판도를 뒤흔들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배경으로 가반은 자신의 아들 콜론을 위해 돌진하고 로빈은 무너지지 않겠다는 듯 앞으로 나섭니다. 이제 엘바프는 더 이상 과거의 평화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전면전은 시작되었고 이 싸움은 단순한 무력 충돌이 아닌 신념과 기억, 과거와 미래가 맞부딪히는 운명의 전쟁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번 1147화에서 드러난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는 신의 기사단 소속 소머스가 군코에게 내린 지시였습니다. 군코는 자신의 능력으로 밀짚모자 일당을 포획하고 전투를 유리하게 끌고 나가려 했지만 소머스는 이를 적극적으로 말립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죠. 그들이 지금 싸워야 하는 대상은 사왕이 아닌 엘바프의 질서를 뒤엎을 수 있는 교육체계와 사상적 독립성이기 때문이고, 소머스는 사왕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회피하려 합니다. 이는 곧 신의 기사단이라는 세계정부 최상위 병력조차도 사왕이라는 존재를 단순한 범죄자나 해적이 아닌 전략적으로 거대한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장면은 원피스 세계관 내에서 사왕이 단순한 힘의 존재가 아니라 체제 전부까지 가능한 실질적 세력이라는 설정을 간접적으로 입증해줍니다. 이는 과거 아카이누가 샹크스에 개입한 마디의 전쟁을 멈춘 장면과도 닮아있죠. 세계 정부의 최강 병력인 해군 원수도, 천룡인을 지키는 신의 기사단도 사왕과의 불필요한 충돌은 최대한 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사왕과의 전면전은 전 세계적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최후의 선택지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1147화는 신의 기사단 역시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사왕의 위상은 여전히 현존 최강임을 세계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이 설정은 곧 다가올 대결에서 루피와 신의 기사단, 그리고 세계 정부 전체의 충돌이 얼마나 파괴적인 스케일로 전개될 것인가를 암시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전략적인 회피일 수도 있지만 정면 충돌 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기사단은 정부의 최종 병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왕과 전면전을 꺼려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죠. 특히 군코가 밀짚모자 일행을 포획했을 때조차 소머스는 그들이 사왕 루피의 부하라는 점을 이유로 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건 단순한 작전이 아니라 사왕 세력과의 정면 충돌이 기사단에게도 큰 부담이라는 반증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약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의 기사단은 재생, 정신조작, 꿈 조종 등 괴물 같은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머스는 잘린 팔조차 재생시키고 힐링햄은 어린 거인들을 잠에 빠뜨려 꿈속에서 괴물들을 소환합니다. 하지만 이들 능력은 패기에 매우 취약합니다. 1147화에서 스코퍼 가반이 무장색 플러스 패왕색을 실은 일격으로 소머스를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명확히 두려움을 느끼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는 마치 카이도조차 샹크스의 일격을 경계했던 것처럼 강한 패기 앞에서는 이들의 특수 능력도 무력화될 수 있다는 암시이죠. 그리고 가반은 이미 엘바프 전투의 본질을 꿰뚫고 있을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그는 로저와 함께 갓벨리 사건의 한복판에 있었던 살아남은 간부 중 한 명이고 갓벨리는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철룡인, 해군, 세계정부, 룩스 해적단, 로저 해적단, 그리고 고대병기까지 모든 세계의 축이 한 곳에 모여 충돌한 전설적인 전쟁의 현장이었죠. 가반은 단순히 로저의 전 동료가 아닙니다. 그는 세계정부와 신의 기사단, 그리고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이무에 얽힌 세계의 진실을 가장 잘 아는 인물입니다. 그가 로빈에게 아이들을 구하라고 지시하고 자신은 콜론을 구하러 뛰어드는 모습은 단순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세계의 판도를 알고 있는 이가 움직이는 의미 있는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다가 신의 기사단을 등장시킴으로써 그동안 세계정부의 최상위 첩보기관이었던 CP0를 포함해 모든 비밀 세력들이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결국 이들이 이무와 싸우기 전까지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오다는 우리에게 신의 기사단을 가지고 어디까지 보여줄까요? 솔직히 좀 실망적인 부분은 이번 화에서 사왕에 대해서 피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들도 CP0와 다를 게 없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아카이누는 해군인데도 그냥 독단적으로 명령도 어기고 사왕 공격했잖아요. 차라리 아카이누를 엘바프 현장에 투입하는 게 이무 입장에서 더 속 시원할지도 모릅니다. 아카이누는 자신이 불리해도 불나방처럼 달려들잖아요. 물론 강함도 인정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항상 사랑한다고요.